비단 코비드-19의 문제 때문만도 아니고 우리나라 시중경제 상황이 바람직한 활로를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이 아마 올해 내내 지속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채널 24K 하석용의 단도직입, 오늘은 이제 여당발 돈 뿌리기, 이 얘기 좀 다시 한번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이 돈 뿌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날이 갈수록 더욱 극성을 부려서 정말 이거 어떡하면 좋은가 싶은 절망적인 심정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558조 원입니다. 1년에 전 국민이 뭐든지 다 해서 돈을 번다, 생산이라는 걸 한다, 이거 총액의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돈을 국가 재정이 휘어잡고 흔들어대고 있는 나라죠. 참 드문 나라입니다. 이미 이 재정의 규모, 경제 규모와 재정의 규모 비유, 이거를 비교한다면 사회주의적 경제로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비율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다가 앞으로 넉 달 안에 약 100조 원의 돈을 더 뿌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여당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곧 법제화가 될 모양입니다. 100조 원. 참 요새는 돈 단위에 이게 거의 감각이 무력해졌습니다. 조 단위, 억 단위만 붙어도 큰 돈이랬는데 이제 무슨 조 얘기하는 게 무슨 어린애들 그 사탕값 얘기하는 것 같은, 아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들 뭐 정치권에서 막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네요. 자기들 돈 아니라서 그렇겠지만 100조 원을 4개월 이내에 뿌리는데 그 돈 어디서 벼랑간 만들 거냐. 그래갖고 이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다지요. 차관이 더구나 이제 그 어렵다 이랬나 봐요. 그랬더니 총리라는 양반이 이 나라가 기재부 거냐 그랬다고 윽박질렀다고 그러네요. 그리고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국채, 적자 국채를 찍으면 한국은행에 이거를 전량을 인수시키겠다. 시중에 국채 팔아서 조달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채권 전부 인수하고 한국은행 조달청에서 돈 찍어서 우리 줘라, 이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100조 원을. 참 역시 통이 크다. 독재 세력과 싸워서 그걸 뒤집어엎고 이렇게 싸워온 사람들은 역시 통이 크구나. 재정에 돈 100조 원 뿌리는 게 그것도 몇 달 사이에 후다다닥 법 만들고 결정해서 그냥 뿌리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까? 이 명목이 뭐냐 하면 이거는 소위 이제 자영업 손실 보상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다는 건데, 이건 말고도 지금 무척 많죠. 얘기 나오는 게 우선 시중에 돈 풀기 위해서 이제 한다라는 걸로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던 뭡니까? 이익 공유제. 이 코비드-19 덕분에 돈을 좀 번 사람들, 글쎄 마스크 업자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키트 생산업자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뭐 집콕하는 바람에 넷플릭스 보느라고 뭐 어쩌고 이래서 그쪽에서 돈 번 사람들 뭐 이런 거라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내서 그 돈을 가지고 코비드-19 때문에 이제 시련을 겪은 이런 사람들, 여기에다가 나눠주자, 이익을 공유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참 얼마나 멋집니까? 공동체 사회에서 돈 좀 번 형이 있으면 돈 못 번 동생 좀 보태서 같이 살지. 아주 도덕적이고 미담으로도 들릴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래, 처음에는 이제 얘기 꺼냈는데 반발이 나오니까 국가에서 강제로 안 하고 자발적으로 할 거예요. 근데 참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 대한민국은 세금에 의해서 재정을 유지하는 나라고요. 세금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한 사회가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예요. 세금을 통해서 재정을 충당하는 것을 소득의 재분배라고 합니다. 경제학에서.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소득들을 일정한 기준을, 사회적 기준을 세워서 공유하는. 그래서 누구는 좀 더 많이 내고 누구는 조금 적게 내고 그걸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고, 그거 이미 세법이 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세법에 필요한 조항 몇 개 좀 더 추가해서 과학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 있죠. 뭐 사회연대기금법이라는 걸 만들자. 돈 잘 버는 기업들이 좀 돈을 출연을 해서 사회 부조를 위한 연대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으로 약자들을 지원하자. 이것도 정말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사회는 이렇게 늘 함께 상호 부조하고 사는 그러한 전통을 가진 나라 아닙니까, 사실? 옛날부터 대동계라는 것도 있었고 이런 상호 부조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죠. 그거 다 근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상생산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서로 같이 사는 상생산법. 자영업 손실보상법이 있죠. 이익공유제 있지요. 사회연대기금법. 이 세 개를 상생산법이라고 그러던데 그건 뭐 그렇게 세 가지씩이나 하는지 하나로 퉁쳐서 만들든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죠? 기업 주머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자발적이라고 하는 경우까지도 국가가 개입해서 만드는 거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국가 눈치 안 보고 자기 혼자서 독야청청 사업할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있습니까 지금?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재용 씨 상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네요. 우리나라 재벌 중에서 깜빵 경험 안 하는 양반 누가 있나 모르겠네 잘. 그게 어떻게 자발적이 되겠어요? 거기다가 요새 또 여당에서 또 나오는 얘기 있습니다. 법인세를 올려야 되겠다. 이제 아마 개인소득세는 이제 뽑을 만큼 뽑아서 더 올리면 안 되겠다 싶었나 보죠. 우리나라 법인세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법인세입니다. 게다가 재정학에서 전문적인 얘기지만 이중과세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법인세죠. 법인이 내고 그 법인을 또 개인에게 주주에게나 이렇게 배당할 때 그때 또 내고 이런 이중과세의 문제도 있는 세인데 이걸 또 올리자. 털다가 별 이제 꾀까지 다 냈습니다. 우리 97년, 98년 이때 이제 IMF 겪을 때 은행들이 뭐 거의 막 문 닫을 지경이고 이랬죠. 그래서 사회 공적 자금이라는 걸 지불을 했습니다. 재정으로다가 이제 은행에 마이너스를 메워준 거죠. 그래서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이 잘 돌아가면 그거를 도로 이제 상환을 하는 조건이었는데 그 상환 안 된 돈이 이제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시 환수를 하자. 미국이 이제 90년대 말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사태를 맞으면서 월가가 휘청거릴 때 미국도 공적 자금을 대량으로 투입했지만 글쎄요 그거 지금에 와서 야 그때 거 도로 내놔 토해놔 이런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어찌 됐건 이 모든 얘기들이 전부 뭐냐 결국은 돈을 훑어들여서 민간 베이스에서건 조폐공사에 돈을 찍어서건 돈을 긁어들여서 돈을 뿌리겠다는 얘기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뿌려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코비드-19 빙자에서 뿌린 돈만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이미 아실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는데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앞다퉈가면서 열심히 뿌렸는데 여기다가 또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는 채널 24K에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인플레이션 효과를 만들고 결국 그것이 부익부 빈익빈을 결정적으로 심화시키게 되며 한 나라의 화폐 가치를 폭락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붕괴시키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파괴되게 되는 거죠. 아주 직접적으로 쉬운 얘기하면 그 나라 참 미안하긴 합니다만 베네수엘라 꼴 나는 거죠. 베네수엘라 대사가 들으면 참 기분 나쁘겠는데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어떤 계산을 하느냐. 시중의 유권자들은 돈을 지급하면 민주당이 우리 자식들보다 낫다라는 생각 그거 하게 마련이라는 것. 두 번째로 지금 코비드-19 통제고 이거 때문에 그리고 기업 옥죄기 법들 때문에 이래저래 기업 못하고 이거 비용은 조달할 길도 막히고 은행 자금은 또 요새 웃겨요.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잡아줬는데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
이거 이자 하나 갚기도 어렵다. 이런 판에 정부가 돈 준다면 받아야지. 왜 그것도 못 주게 또 시비를 거냐. 이러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결국 전략이 맥히고 있는 거죠. 코비드로 통제하고 반기업법으로 옥죄고 그래서 기업이 돈 못 벌게 하고 그 안타까움에 대해서 내가 돈 준다고 해서 항복하게 만들고 그럴듯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제 눈에는 자꾸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 지금 시중의 중소자영업자들, 상공인들이 거의 다 그렇죠. 돈만 되는 거라면 뭐래도 다 꺼내서 팔 판이에요. 팔리기만 한다면 팔고 싶은 심정이지요. 심지어 기업을 웬만하게 유지하던 이 제조업 상공인들까지도 이 공장 팔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 팔리지를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내일까지 생각할 여유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그런 여유가 있겠습니까? 오늘 팔릴 수 있는 거 팔아야죠. 오늘 근데 제일 팔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표잖아요, 표. 표 팔아야죠. 이제 팔 거는 표밖에 안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돈 주지 말라고 앞가리고 맞고 나설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랬다가 뭐 몰매 맞겠죠. 그런데 얘기하고 싶은 건 돈을 뿌리는데도 방법이 있고 크기가 있다.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스라엘이 감귤 농사로다가 유럽을 이제 제패를 했습니다. 유럽의 그 야채 시장에 가면은 감귤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감귤 중에 제일 비싼 감귤이 어디 거냐? 이스라엘 거죠. 사막의 나라. 그것도 사막도 모래사막도 아니고 자갈사막 뭐 이런 참 농토로 쓸 수 없는 이런 사막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감귤 농사를 집니다. 물이 있습니까? 흙은 이제 돌멩이 골라내고 어떻게 흙을 해서 둔덕을 딱 만들어서 감귤 묘목을 심어요. 그 물은 이스라엘에서 무려 400km나 떨어져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목숨 걸고 이스라엘 국민들의 목숨을 걸고 끌어온 물이죠. 이걸로 그 감귤나무에 물을 줍니다. 기가 막히게 물을 주죠. 이 감귤의 생장 과정이며 이걸 완전히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시간대는 언제 시간대가 주는 게 좋으냐. 성장 속도에 따라서 어느 시간대에 얼마의 물을 줘야 되느냐. 당도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물을 어디까지 뿌리로부터 얼마의 거리에 물을 떨어뜨려서 물을 주어야 하느냐.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물을 주고 그 물을 먹고 자란 이스라엘 감귤이 유럽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죠. 지금 우리 시중에 돈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감귤에 물 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만큼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저하게 돈이 또 다른 돈을 생산해낼 수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뿌리고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상처를 찾아서 상처를 충분히 낫게 할 수 있을 만큼 약을 발라주고 그렇게 처방을 해야 좋은 의사 아닌가요? 또 하나 돈 뿌리는 동시에 또 그 뿌린 돈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게 하려면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 영역의 지원을 동시에 하라. 그들을 옥죄고 묶어놓고 있는 코비드-19의 대응 방법을 과감히 그들이 사업할 수 있는 쪽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들을 옥죄고 있는 최저임금제, 근로시간제, 경제 3악법 이런 것들의 실시를 이 우리의 공경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유보하고 그 족쇄로부터 풀어주라.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살만하게 되고 우리가 기력을 찾았을 때에 그때에 주머니도 털어가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100번이라도 다시 강조하지만 생산과 동일한 크기로 공급되지 않는 이 지폐 조각은 그거는 나중에 결국은 종이 조각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 그렇게 되면 국민은 그 허무한 지폐 조각에다가 손 내밀고 허공만을 바라보는 참담한 군중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 그들을 그렇게도 하층민을 사랑한다면 이런 사실에 양심을 회복해달라. 지구상에 선례가 널렸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돈 뿌리는 거 좋아요. 뭐 뿌리세요.
천억 원이고 뭐 100억 원이고 100조 원이고 뭐 뿌리겠다면 뿌리는데 그 이상의 생산을 해낼 수 있도록 기업을 풀어주라. 기업을 지원하라. 기업의 생산을 지원하라. 그러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정말로 나라 살림을 맡은 사람들이면 나라를 살리는 일을 좀 해달라. 나라를 살리기 위한 국리를 해달라. 나라 살림이라는 말이 뭡니까? 나라를 살리는 일, 그거 아닙니까? 야당이라고 하는, 그래도 꼭지에 꼭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할 일 없이 빈둥거리는 것 같은 이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할 일 없으면 길거리에 나서서라도 나라 살리기 캠페인이라도 벌리세요. 나라를 살리고 기업을 살립시다.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들이 허무한 휴지 조각이 되지 않으려면 기업을 살려야 합니다라는 캠페인이라도 눈물 나게 좀 해보시지요. 이대로 그냥 간다면 우리는 내년을 어떻게 맞을 수 있을지. 지구상에 국민들이 자신의 표를 돈과 바꾸어 먹은 나라치고 잘된 나라가 있습니까? 그것이 해법이었던 나라가 있습니까? 미국의 뉴딜을 이끌었던 루즈벨트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